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도 김밥을 싸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게 있어요. 자, 이 당근, 계란은 똑같죠? 우엉도 똑같고, 단무지. 근데 오늘 오이를 넣으려고 해요. 살짝 절였어요. 살짝 절여가지고, 여기, 소금하고 설탕을 살짝 넣었어요. 소금이 주고 설탕도 약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햄. 자, 이렇게 해서 넣고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밥 싸는 게 이제 일도 아니에요. 김밥 싸는 게 너무 쉬워요. 자, 제가 그 대추차를 만들었습니다. 대추하고 생강이 들어가서 참 맛이 어우러지는 것. 거기다가 이제 설탕도 대추만으로 대추만 탁 씹어도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양이 많고 생강이 또 3분의 1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단맛도 나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에너지 역할을 하죠. 제가 감기 걸렸을 땐 입맛이 없어서 감기약을 못 먹어가지고 제가 비타민 주사를 2번이나 맞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 한 번 맞았는데 왜 또 맞으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약도 못 먹고 입이 얼마나 쓴지 감기약이 이제 거의 나았어요. 지금 나았는데도 기침을 가끔 하는데, 거의 나았는데 진짜 이번 감기는 화장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씩 이틀씩 밀어서 화장을 한다 그래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그 폐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 1위가 암이에요. 암이고 2위가 혈관, 뇌혈관, 심장혈관, 뇌출혈이나 뇌경색 또는 심근경색이 2번째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폐렴이래요. 폐렴. 근데 폐렴이 어디서 오느냐? 감기에서 오죠. 상기도염, 하기도염 해가지고 폐렴에서 이렇게 폐렴하면은 몸이 마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그래서 몸이 점점 말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폐에 농양이 꽉 차서 고름이 꽉 차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죠. 우리 몸은 산소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제가 폐렴이 될까봐, 폐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게 이제 콧물이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기관지염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기관지 있는 쪽에 뭐가 단단한 게, 가래 같은 게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수가 없죠. 위로만 올라오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그 가래를 뱉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슴이 엄청 따갑더라고요. 숨쉬기도 힘들고. 그때는 아마 기관지가 부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폐렴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폐렴인 줄 알고 입원하려고 옷까지 다 싸가지고 수건, 옷, 세면도구 이런 걸 싸서 응급실로 갔어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제 폐렴 되기 전에 치료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제 무슨 일로 왔느냐,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따갑다 그랬더니 CT도 찍어보고 감기, 코로나, 독감 이런 검사를 다 했어요. 4가지나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까지.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아무 이상 없다. 집으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약도 안 주는 거예요. 약을 줘야 되는데 약도 안 줘.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돈만 많이 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파서
동네 병원을 제가 2번이나 가가지고 감기약을 지어왔어요. 감기약을 지어오고 그 다음에 저기 비타민 수액을 2번 맞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액을 맞는 돈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자. 면역력이 높은 음식을 만들어 먹자. 그 면역력이 높은 음식이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가지. 인삼.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인삼이 난대요. 아시아 인삼, 미국 인삼. 인삼이 여러 군데서 나는데 우리나라 아시아 인삼, 우리나라의 인삼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삼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 다음에 암도 예방을 한대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도 예방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오면 인삼들을 많이 사가잖아요.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인삼을 사가요. 이렇게 우리가 뉴질랜드 가면은 그 녹용을 사오듯이, 웅담이나 이런 녹용,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웅담 같은 거, 사양 같은 거 사오듯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인삼을 사가요. 그 외에 뭐 코리안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도 저기 많이 사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식이 보약이다.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를 해 주시지만 하늘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이 치료를 하되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영양가 있는 거를 골고루 먹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떤 때는 저녁에는 가끔 내가 살이 더 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가끔 저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단하게 넘기고, 아니면 또 이제 제가 직장을 안 나가는 관계로 점심을 어떤 때는 간단하게 먹고 저녁으로 일찍 먹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겨울이라 많이는 못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아프면은 우울하고 슬프고, 제가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쭈루루 눈물이 양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유는 단지 하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응급실까지 오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많이 아프게 됐을까? 그런 기분이 들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감정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듯이 이렇게 신체적인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우울해지고 슬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걸렸다가 나았다가 또 걸렸다가 나았다가 또 걸렸다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감기는 진짜 대단하다. 지금 병원에 가도, 응급실에 가도 대충 검사하지 뭐 제대로 마음에 들게 검사하지도 않아요. 주사도 너무 막 세게 나가지고 막 다 멍들고, 차라리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수액을 맞고 약을 제대로 저먹을 거.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정말 틀림없이 폐렴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2번 있었다고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선수라 2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탁구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감기 심하게
걸렸는데 마지막에 아우 숨쉬기가 밤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는 이제 어렸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때는 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선생님이 그때 제가 힘들어하니까 종군당 그 항생제 그때 항생제일 거예요. 그거를 캡슐에 들어있는 거 그걸 하나 주시니까 거의 뭐 아플 만큼 아팠는지 낫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면역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 이거 운동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살에 발령 났을 때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출근을 했던 그런 기억.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아프면 안 되겠다. 아프면 이 삶이 고달파지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구나. 지금도 콧물이 가끔 나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제가 주로 최근에 한 요리가 대추차, 생강 대추차, 그 다음에 인삼 넣은 삼계탕. 자, 이제 오골계를 한번 주문을 했는데 오골계를 끓여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골계란 뭐냐면은 까만 닭이에요. 닭. 제가 이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더러 끓여주셨었는데 그 오골계 그 까만 닭 그게 단백질이 더 많고 지방이 더 적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누린내가 덜 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닭 요리를 했어요. 토종닭을 사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인삼하고 넣어서 해줬더니 가족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인삼하고 그 다음에 더덕하고 사포닌이 많은 것은 면역력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추하고 생강 이런 것들로 제가 음식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기운이 좋으면 쉬지 않고 뭔가를 해요. 음식을 하든지 다육농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이게 감기가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잘 쉬어줘야 된대요. 잘 쉬어줘야 된대. 근데 저는 못하는 게 있어요. 잘 쉬질 않아요. 이게 뭐든지 기운이 나고 뭐든지 이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 건강 상태가 좋으면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제가 김밥을 왜 하게 되냐면 오이를 샀어요. 김밥 사려고. 오이가 상큼한 맛을 줍니다. 이 오이가 의외로 김밥을 싸면 상큼한 맛을 줘요. 껍질을 벗길 수도 있지만 이 껍질에도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껍질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얘는 벌어지나?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쌀까? 얘 너무 크게 싸는 것 같아요. 이 터지면 안 되는데 터집니까? 곤란한데. 너무 밥을 많이 넣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장자리에도 가발갱이를 좀 묻혀주고 자, 이쪽에도 묻혀주고 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 탄핵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되냐 마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대로고 이재명 국회의원을 당대표를 뽑았던 사람들은 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지하는 확률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분이 되어 있어요. 뭐가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나눠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야,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장당하게 해. 근데 저는 왜 탄핵을 반대하냐면, 대통령이 큰 일을 저지른 게 있나요? 대통령이 스스로 와이프가 잘못한 거는 그 다음이고, 장모가 잘못한 건 그 다음이고, 본인 스스로가 크게 잘못한 거 있나요?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뭐 능력? 능력을 평가할 수 있나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잘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를 잘했죠? 재생에너지? 지금 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풍력발전소 유명한 곳이 있어서 바닷가로도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거닐어 봤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그 주변에 집들이 이사를 가고 집들은 텅텅 비었어요. 그냥 한전 발전소, 풍력발전소 직원들만 거기 있는 것 같고, 관광지로 사람들이 간간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외국에서 풍력발전소 그 환경보호단체에서 반대한다, 이런 게 떴어요. 시끄럽다.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준다. 자, 여러분, 재생에너지가 바로 풍력발전소 발전도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양만큼 쓰고 남으면은 그 풍력발전소 돌리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생산이 되면 돌리지 않아요. 풍력발전. 왜냐면 제주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주도가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돌이 많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삼다도라 하는데, 제주도에서 그 풍력발전으로 일으킨 그 발전을 우리 육지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주도는 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쌀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감자가 많이 나요. 감자를 지식이라고 하는데, 감자는 많이 생산이 되는데 쌀은 생산이 안 돼. 이런 쌀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 제주도에서는 쌀을 육지에서 사다가 먹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대한 동경을 하잖아요. 저도 제주도에 좀 살아보면 좋겠다. 둘레길도 맨날 걸으면서 운동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딸이 결혼하기 전에 가족 여행을 2번이나 갔었어요, 제주도로. 그래서 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그렇게 좋기만 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주도 사람들은 또 육지를 동경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다 좋은 줄 알지만 그거에 단점이 또 있다. 그거를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 한전이 43조나 되는 그 손해를 봤다. 그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제가 노후자금을 한전에 투자했다가 지금은 다 팔았어요. 한전은 국가의 자산이니까 이렇게 떨어질 줄을 모르고 제가 그 한전에 투자를 했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톡톡하게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지금 내리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다 내리죠? 지금 다 내려요, 지금. 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내리죠. 자, 그래서 주식은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하면 손해, 안 하면 그래도 좀 난 거죠. 뭐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우리 삼성전자랑 비슷한 그런 건데 내릴 때는 또 막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또 내려요. 근데 한전은 많이 내린 건데 오를 기미가 안 보여. 지금 30년 전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30년 전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대통령도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거를 이제 알고 윤석열 정부에서 알고 조금씩 만회시키려고 가격도 좀 올리고, 왜냐면 손해를 보면 한전이 망하면 누가 결국은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고속도로 논다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뭐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어요. 잘한 점은 경제를 부흥시킨 건 잘한 거죠. 5개년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새마을 운동 같은 거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오고 이런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분이 뭐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제 잘못한 거는 유신 정권까지 헌법까지 바꾸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건 좀 안 되죠. 지금 트럼프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독재의 하나의 방법이 장기 집권이죠. 그게 이제 뭐 옛날에 왕들이야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 북한도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공산주의라고 안 하고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일을 해도 배급을 주고 일을 안 해도 배급을 주고, 그럼 누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민주당을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민주당 쪽이셨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하고 사실은 더 관련이 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제가 민주당의 좋은 점을 알고, 반도체가 그때부터 우리 경제가 살아났잖아요. 반도체 그때 굉장히 신장시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그때 많이 장려를 했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건 딱 김대중 대통령까지 민주당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이름을 막 부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북한에 뭐 쌍방울을 통해서 돈을 줬다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기는 했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북한이 또 적이 아니라고 그러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를 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이 민주당이나 그 야당 의원들한테 다 그렇게 공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만든 어떤 그런 그 자기만의 생각을 주입식으로 그 국회의원들한테 이 책자 같은 걸로 만들어서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하버드대까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런 막 법 공부하고 변호사에 판사에 이랬던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왜 그렇게 좌지우지되고 그 편을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좀 객관적인 생각을 갖고 이 이론이 과연 옳은가.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그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서 군인을 파병을 하고, 그 북한 군인들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그 참호에 갇혀서 자기들은 그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김정은이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김정은이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당 얼마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군인들이 죽으면.
근데 그 북한에 사실은 조상으로 보면은 같잖아요. 우리의 먼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북한 젊은이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 만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도 있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일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세금 감면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와서 기업을 해라. 그러면은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싱가포르 가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GNP가 우리나라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많아요. 우리가 3,500 정도면 거기 7,50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조그마한 땅에서 그 같은 인도네시아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우선 두느냐.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했었어요. 언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글쎄요. 법을 어기고 너무 폭리를 취하면 죄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정주영하고 이병철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는 무슨 이런 기업을 했으면 좋겠네. 자네는 이런 기업을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밀어주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더 빨리 발전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사범학교 나오고 교육자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살다가 이렇게 좀 살게 됐는데 사람이 잘한 거는 잘한 걸로 인정을 하고 못한 거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해야 돼요. 뭐 독재자가 다 나쁜 건 아니고 독재를 썼어도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했다면 그거는 근데 피해보는 사람이 적어야죠. 옛날에 안기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이런 거는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때 피해를 보고 그때 학교를 다니고 그때 5060 세대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국민의힘 이 철천지 원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학교 다닐 때 주변 친구들이 죽고 다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실에 충실합시다. 제가 왜 대통령이 바뀌지 않기를 원하냐면 대통령이 크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크게 정치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3시간 동안 야당이 뭘 잘못했느냐. 야당이 잘못한 거는 계엄 선포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인식을 하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해서 사람들을 이 대통령은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거든요.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29명을 지금 누구까지 탄핵을 했냐면은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했어요.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 그 다음에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응?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독재지 뭡니까? 그게 독재지. 그리고 25만원씩 주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돈으로 주는 겁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국가의 세금으로. 그거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공기업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체육대회다 무슨 동계올림픽이다 하면은 다 돈 내라 그러고 한전에서 돈을 엄청 갖다가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망해가는 회사가 왜 이런데 이렇게 그래놓고 우수기업으로 막 그 A 플러스 기업 막 이런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다. 이거 그러고 저기 뭐야 TV에 나와가지고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 에너지를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 단지 그 원자폭탄 터지는 영화 하나 보면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러시아 옛날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에 일부였을 때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었죠. 그 영화도 나왔었던데. 그 다음에 또 일본도 원전이 터졌었죠. 일본은 그 지질학적 원인으로 일본은 해일, 태풍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바닷가 쪽에 그런 원전을 많이 짓잖아요. 자, 이런 걸로 봐서 그 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피해를 겪고 그랬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피해를 겪었죠. 그렇다고 원전을 쓰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섭다고 장못 담그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된장고추장을 담으면 거기 조금만 파리가 지나가다가 알리래도 하면은 그 구더기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못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른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 위에 있는 거 싹 걷어내고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제 2년 반 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을 또 다시 뽑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은 대통령을 뽑으리란 확신이 듭니까? 예, 이재명 그 사람도 그 죄를 져도 뭐 6명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목숨을 잃고 그 조카가 또 살인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인자의 그 재판을 들어주고 변호사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같이 가놓고 안 갔다고 그러고 같이 뭐 몇 명 가지도 않은 걸 그리고 많은 그 이익을 남겨놓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공금을 사적으로 많이 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리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난 누가 싫어 무슨 대통령 와이프가 저런 말을 해 저런 행동을 해 저는 근데 그런 거에서 갖다주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갖다주는 사람이. 저도 초등학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만원 돈 봉투를 갖다 줬다고 해놓고 담임은 안 받았다 그러고 그걸로 담임이 피를 말리는 전쟁을 하는 걸 봤습니다. 단돈 10만원을 일부러 갖다 주는 거예요. 담임을 곤란하게 하려고. 담임을 미워하니까. 왜 우리 아이를 특별 대우 안 합니까? 우리 아이는 나는 육성회장이고 나는 학교 운영위원이고 대표인데 왜 우리 아이를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제일 큰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라고도 얘기 안 하고 누구라고도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6학년을 가르치셨는데 그 선생님이 병이 나서 10kg 이상 빠지고 그 학부모와 계속 실갱이를 하는 걸 봤습니다. 결국 그 와이프는 그 학부모는 이혼도 하고
법적으로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특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아? 그러고 뭔가를 갖다 주는 사람 있죠? 갖다 주면은 받는 거를 거절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지금 다 거절하죠, 거의 다? 우리 교사들도 그런 거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그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 주고 이용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원래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거는 내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내가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하고 찍어야 돼요. 그거를 모르게 찍는 거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법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그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내가 지금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찍는다면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갖다 주면서 받았다 그러고 공개하고. 자, 그 사람이 그 명품 가방 하나를 못 사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돈이 더 많은 와이프가 가방을 못 사겠냐고요. 근데 그 받는 모습, 그런 모습은 보기는 좋지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만약 벌을 받게 된다면 받아야 되겠지만 가져다 준 사람이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상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밥을 많이 쌌고요. 우리 판단을 제대로 해서 나라가 제대로 바로 서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쉽게 변하지 않는데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상 김밥을 쌌고요.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이렇게 썰어서 2개 정도 썰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계란을 잘라서 올리고 깨를 좀 뿌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양이 좀 사나요? 자, 이렇게 있는 김밥을 썰어서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담았습니다. 자, 김밥을 이렇게도 싸고 이렇게도 싸고 이거는 안 잘랐습니다. 자, 왜 남편은 이걸 먹고 있을까요? 이걸 줬는데 이해가 안 되네.